여보? 어? 구독 눌렀어? 아니? 구독 왜 안 눌렀어? 구독 눌렀어야지? 북한 보위부가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국정원인데 내가 둘 다 가본 결과로는 빡센 걸로 치면은 비슷한데 다른 점이 있다면은 이제 북한 보위부 같은 경우에는 우리를 일단 쓰레기 취급을 하고 그냥 막 하잖아요. 좀만 마음에 안 들어도 막 좁히기도 하고 함부로 하고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한다면 한국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빡세게 조사를 할 뿐이에요. 뭐 밥도 꼬박꼬박 나오고 그것도 뭐 고급 밥 북한에서 부자도 먹기 힘든 게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독방을 쓰는데 독방에 보면 냉장고도 있어요. 냉장고에 요구르트도 있어. 심지어 그 독방에는 침대도 있어. 겁나 고급. 북한 보위부는 이게 엄청난 그 작은 감옥에다가 사람 이렇게 막 쑤셔 넣어가지고 그리고 되게 낮아가지고 이게 설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낑겨가지고 남녀 상관없이 낑겨가지고 이러고 있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한 달 동안이나 이렇게 이러고 있는데 그럼 사람이 진짜 미치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사람이 있을 곳이 없으니까 복도에다가 막 쭈르륵 이렇게 앉혀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발을 펴고 이렇게 누워서 잘 수가 없어요. 그게 한 달이건 두 달이건 그냥 그 상태에서 잠을 자야 되고 누군가가 이제 경비를 설 때 그 군인이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러면 막 좁히기도 하고 이제 그런 차이. 북한 보위부 보면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는데 냄새가 진짜 장난 아닌데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가 없어. 내가 예를 들어 지금 쉬가 마려워요. 똥이 마려워. 내가 지금 1시간 전에 갔다 왔지만 내가 또 마려워. 그럼 또 가겠다 그러면은 완전 개지를 하면서 개 때리거든요. 갔다 왔는데 또 간다 그러면서 그게 이제 화장실도 마음대로 못 가고 누워서 잘 수도 없고 그 상태에서 조사는 받고 나오는 밥도 이게 그냥 진짜 죽 같은 거 조금 나오는데 이 먹은 등 만등이에요. 진짜 맛만 보는 거지. 그냥 그 상태를 그냥 그거를 유지를 하면서 그냥 거기서 버텨야 되거든요. 그냥 이제 조사 받을 때 그거는 당연히 빡세야 되잖아요. 한국 국정원. 이제 우리가 한국에 딱 도착을 하게 되면 데리러 오는데 데리러 왔을 땐 되게 착하게 막 엄청 막 상냥하고 막 그래요. 따뜻하게 대해주고. 근데 국정원 딱 도착을 하면은 180도 딱 달라지거든요. 처음에는 막 이제 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게 북한 사람들이랑 처음에는 이렇게 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조사를 받을 때 각방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 안에서 이제 모르는 사람들과 막 친하게 지내기도 하고 각자의 이불이랑 각자의 뭐 수건이랑 이런 거 다 줘요. 조사 받을 때는 이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변해가지고 진짜 2명은 기본으로 들어와가지고 조사가 딱 들어가는데 나는 근데 간첩이랑 의심을 너무 심하게 받아가지고 난 조사가 진짜 장난 아니었어요. 진짜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그 안에서. 나중에 나도 막 감정이 격해지고 막 나도 막 소리 지르고 이게 보통 북한에서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 오면은 최소한 북한이란 곳이 어떤 곳이고 어떻게 돌아가고 뭐가 존재하고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지역이 있으며 이런 거 세세하게 다 아는데 나는 너무 어렸을 적에 탈북을 해가지고 중국에서 8년 정도에서 9년 정도 살았고 어렸을 때 탈북했다가 18살 때 2번 북한에 갔다가 온 거밖에 없으니까 아무래도 아는 게 쥐뿔도 없지. 게다가 또 북한말 자체를 까먹었다가 다시 배운 케이스라 한국에 왔을 때 조사받을 때 이게 한국말도 되게 서툴었거든요. 조선말이라고 합시다. 조선말 자체가 되게 서투니까 이게 뭐 중국 사람인지 북한 사람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간첩이지 이러면서 나중에 두 번째는 너 중국 사람이지 라는 의심을 2가지를 연속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그런 말까지 나왔었어. 계속 네가 거짓말을 하면 다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중국으로 보내버린다고. 그러니까 솔직하게 얘기하라 그러면서 거짓말 탐지기를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세게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 거짓말 탐지기가 나는 그냥 그 전기 때문에 막 지지지지 막 이래가지고 막 피땀 흘리고 막 그런 건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 어제 그래서 난리 났었지. 난리 나가지고 막 계속 이제 솔직하게 부르라고 계속 얘기하고 북한에 대한 질문에 대한 거를 다 또박또박 제대로 얘기하라 그러고 장난 아니었어요. 조사받을 때. 나 진짜 심각했었어요. 남이 막 2주 정도 받는 거를 나는 막 더 일주일 더 길어지고 난 좀 감시 대상이 좀 많이 됐었던 것 같아요. 의심이라는 걸 많이 받아서 보통 한국에 오면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잘 모르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그래서 좀 나 같은 경우는 또 북한에 갔던 케이스가 잡혀서 나갔던 것도 아니고 내 발로 또 갔다고 이렇게 조사를 하면 다 나와요. 말이 내 발로 북한에 보내달라 그래가지고 북한에 나갔던 케이스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내 발로 잡힌 게 아니라 다른 애 때문에 잡히게 된 케이스고 또 한국에 온 것도 다른 나라 걸쳐가지고 삥삥 돌아가지고 몇 개월이 걸렸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1시간 반 만에 인천공항에 도착을 했겠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때 당시 또 중국말을 너무나도 잘했지. 중국말밖에 거의 몰랐었으니까. 근데 중국말을 막 쑥쑥쑥쑥 하는데 조선말 자체는 되게 모르고 이러니까
계속 이러면 안 되겠다. 돌려보내야 되겠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막 들어와가지고 막 긴장을 진짜 늦추지 않았지. 그러면서 나중에 나도 막 화가 나가지고 나는 아는 거를 얘기할 뿐이고 내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고 어렸을 적에 떠나왔으니까 당연히 모르는 거고 게다가 내가 북한에서 학교 다녔던 것도 아니고 학교 다닐 나이에 일만 하다가 중국에서 학교 다니고 이 18살 때 내가 중국에서 북한에 갔다 온 거고 내가 아는 게 그 전부라고. 내 이름, 내 나이 이런 거밖에 모른다. 그리고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다. 정 못 믿겠으면 중국에 있는 엄마랑 연결을 시켜줄 테니까 엄마랑 통화를 해봐라. 이랬는데 엄마랑 짜가지고 네가 거짓말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이렇게 된 거지. 그러면서 너 안 되겠다.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겠다. 이러면 그때 눈물 콧물이 다 나는 거지. 그러면서 왜 이렇게 안 믿냐면서 사람이 솔직하게 지금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건데 진짜 정 못 믿겠으면 마음대로 하라고 이러면서 거짓말 탐지기 마음대로 하라고. 이게 북한말도 너무 서투니까 내가 북한말 잘 몰랐었거든요. 그때 북한 감옥에 나가가지고 북한말 다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말 조금밖에 못했었지. 나는 북한 감옥에서도 그것 때문에 많이 혼났어요. 네가 북한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북한말을 까먹을 수가 있냐. 나라를 배신한 것도 부족해가지고 네가 네 나라 말을 까먹는 게 말이 안 된다 이러면서 니는 그게 진짜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 진짜 많이 욕을 쳐먹고 맞기도 했었거든요. 북한말 까먹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다시 배우지를 않으면 네가 감옥에서 3개월 있어야 될 거를 1년 정도 있게 한다거나 6개월 정도 있게 한다고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 배워가지고 나온 건데 아무리 배웠어도 서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 와서도 이제 그런 쪽으로 또 오해를 받고 나중에 감옥 생활을 같이 했던 아이가 한국에 와가지고 조사를 받고 있었어요. 국정원에 와가지고 그 아이가 조사 끝나고 나서 옆으로 지나가는데 나랑 눈을 마주쳐가지고 그 아이가 인증을 해준 거지. 나는 진짜 운도 진짜 안 좋긴 했지만 반대로 운도 되게 좋았어요. 두 번째 그 나쁜 년 때문에 지가 잡히면서 나도 북한 사람이라 얘기해가지고 잡혔지만 그거 되게 운이 안 좋은 거잖아요. 근데 그 년은 진짜 죽여버리고 싶더라. 감옥에 딱 갔을 때. 두 번째 감옥에 딱 갔을 때. 내가 말하는 그 지역 있잖아요. 내가 살았던 북한 함경북도 언성군이라는 그 지역, 그게 내가 있었던 단련대, 내가 있었던 뭐 보이부 이러한 것들이 확인이 된 거예요. 확인이 돼가지고 얘가 맞다. 얘 북한말 할 줄 모르는 애가 이 감옥 안에서 이 아이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아이가 이름이 손봄향이니까 이름도 되게 특이해가지고 나는 이 아이를 기억한다. 이 아이가 그 감옥에 있었던 거 맞다. 이렇게 인증을 다 시킨 거예요. 확인을 시킨 거지. 내가 말을 해가지고 걔가 말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입을 못 열게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불려가지고 내가 말한 대로 맞는 건지를 이제 그 친구도 똑같이 말을 하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말한 거랑 맞아 떨어지니까 이제 오케이가 된 거지. 그러고 이제 중국에 있는 엄마랑 통화까지 해가지고 이제 그 확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조사가 어쨌든 좀 오래 걸리긴 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원으로 옮겨진 거지. 진짜 그때 눈물 콧물 다 나고 이제 난리도 아니었어. 다시 비행기 타여가지고 중국 보내줘봐요. 나 끝나지. 한국에 와가지고 다시 중국에 간다고 쳐요. 중국 감옥으로 가게 되면은 당연히 내가 누군지 알죠. 내가 이미 2번이나 갔었는데 조사받았던 기억이 있으니까 문서가 다 있고 그러면은 나는 다시 북한으로 가면 진짜 끝나거든요. 내 끝장나는 거지. 내가 있었던 중국 감옥에서는 하얀 쌀 밥에다가 국도 막 고기국이 나오고 막 그랬어요. 물론 내가 고기국은 못 먹지만 근데 북한에 나가면 완전 정반대가 되는 거지. 근데 확실한 거는 국정원에서 그거 하나만큼 잊혀지지 않는 게 요구르트를 내가 한국에 와가지고 처음 먹어보게 된 게 요구르트거든요. 요구르트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엄청 맛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왔을 때 엄청 많이 사 먹었어요. 간식처럼. 기본적으로 여러 개 쫙 달려있는 거를 빨대로 다 꽂아놓고 막 빨아먹었어. 두 번째 잊을 수 없는 거는 복도에 있는 그 공무원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정원 그 젊은 사람 왔다 갔다 하면서 지키는 사람 겁나 잘생겼어. 장키도 겁나 그때 놀랬잖아. 와, 한국 남자는 원래 이렇게 다 잘생겼나? 이러면서. 그리고 하나원으로 딱 넘어갔는데 하나원은 또 군인이라고 해야 될걸요? 군복을 입고 나서 그 입구에 또 다 지키고 있어요. 총을 메고 뺑 돌게 있잖아요. 또 군인이 하나같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근데 또 하나원에서 우리가 기숙사 같은 생활을 하니까 식당이 엄청 큰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군인들도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밥을 먹거든요. 그럼 우리랑 군인들이랑 섞어서 밥을 먹는데 군인들이 너무 고급스러워 보이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 있죠? 군인이랑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좋은데다가 군인이랑 같이 밥을 먹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해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그 시간만큼 항상 기다려줬던 것 같아. 물론 하나원에 가면 당연히 북한 남자들도 있어요. 생활만 따로 하는 거지. 그 하나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북한 남자들이 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군인들이 계속 눈에 들어.
조사받았을 때 행복했을 때 아니지. 똥줄 탔지. 아무리 조사받았을 때 그분들이 잘생겼어도 완전 빡세게 했는데 엄청 똥줄 타고 막 안절부절했죠. 그렇게 딱 이렇게 막 긴장한 마음으로 조사받는 경우는 없었어요. 북한 보위부에서는 우리가 신발 벗는 쪽에 서 있고 안전원이 앉아가지고 그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었어요. 근데 나는 그때 북한말을 할 줄 모르니까 옆에 중국말도 잘하고 북한말도 잘하는 애가 번역을 해줬거든요. 그렇게 조사를 받았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딱 앞에서 빡세게 나가잖아요. 말투 자체가 톤 자체도 다르고. 근데 이제 북한에서도 당연히 보위부에서도 세게 나가긴 하는데 그 말투는 그냥 쌍욕하는 말투야. 그냥 쌍욕하기 바쁘고 그 안전원들이. 근데 국정원 같은 경우에는 쌍욕을 하진 않지. 그냥 말투 자체에서 되게 세지. 세게 나와야 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